입시가 수시 위주로 바뀌고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수행평가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많이 바빠지는 형태로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면서부터 바뀌게 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대비하기에도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선행이나 그런 것들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좀 미리미리 선행을 끝내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뭔가 내신 대비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예전같이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다. 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행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선행을 해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혹은 더욱더 안 좋아지거나 혹은 아이들 수학 정서까지 망가지거나 혹은 기존 했던 것까지 펑크가 나거나 여러 문제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선행을 시킬 때 이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것을 놓치고 선행을 하기 때문에 선행이 제대로 안 되고 선행을 해도 성적 향상이 되지 못하고 고등부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선행한 걸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도하거나 아니면 교습자가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느낌을 유지한 채로 선행이 돼야지만 선행을 해도 부작용도 없고 아이들의 실력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선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거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100이라는 이러한 학습량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100이라는 학습량 투자를 쪼개서 50은 현행에 쏟고 50은 선행에 써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선행도 50밖에 영향을 못 쓰니까 선행도 제대로 안 돼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만약에 가르친다라고 하면 얘가 한 학기 과정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어떤 학습량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한 5권은 풀려야 된다라든지 혹은 뭐 문제집 3권을 풀리고 복습 및 오답을 한 3회 이상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한 학기 과정을 굉장히 완성도 있게 해낼 수가 있다. 혹은 뭐 심화는 뭐 최상위까지 시켜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족했을 때 아이들이 한 학기 과정을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끝내는 상황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선행도 해야 된다라는데 우리 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잘못된 선행이 출발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행이 어떻게 출발하냐면 아이가 그 완성도 있게 한 학기 과정을 학습하는 학습량 100이라는 것들을 쪼개가지고 50은 뭐 현행, 50은 선행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서 현행과 선행이 동시에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행을 해야 되느냐? 그 100이라는 학습량이 아이가 한 학기 과정을 완성도 높게 하는 거라면 이 100이라는 학습량은 그대로 둬서 현행은 현행대로 100이라는 안정적인 학습량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또 100이라는 학습량을 투자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 입장에서는 여행을 갈 여유도 없는 거고 놀 여유도 없는 거고 예체능을 할 여유도 없는 거고 취미 활동을 할 여유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행도 갈 거 가고 취미활동도 하고 예체능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 100이라는 학습량을 쪼개가지고 일부는 현행, 일부는 선행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과정에서 심화를 시킬 여유도 없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거 심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좀 급한데 빨리 선행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이 100이라는 학습량을 투자해서 현행 과정을 완벽하게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100이라는 학습량을 투자해서 선행은 선행대로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시간도 더욱 많이 투자하고 노력도 더욱 많이 하기 때문에 선행을 성공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원이나 혹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더 투자하거나 노력을 더 투자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쪼개서 선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고등과정, 특히 고1 과정이 중요하니까 중등과정은 빠르게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중등을 개념서나 아니면 쉬운 유형서 이 2권 정도로 해서 빨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답 및 복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쭉쭉 진도를 빼는 거죠. 그들의 논리는 고등과정을 하다 보면 중등과정이 복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진도를 빼고 고1 과정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고1 과정을 하다 보면 고1 과정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초등부터 중등까지 9년의 과정을 복습하고 심화하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1학기 파트인 대수 파트는 거의 대부분 복습이 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고1 과정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도가 매우 느려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완성도 있게 중등과정을 하지 않고 고등과정을 가게 되면 고등과정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등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중등과정의 개념이나 심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까먹고 있거나 망각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등과정 한 단원 한 단원 진도를 나갈 때마다
중등 과정을 다시 복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는 거죠. 심하게는 이런 경우까지 발생을 합니다. 도저히 고등 과정을 못 나와서 멈추고 얘가 중등 과정 빵꾸 난 부분부터 중등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개념 교재를 가지고 복습해야 되는 상황까지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뭐냐? 그리고 학원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선행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한 학기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집을 뭐 3권, 5권은 풀어야 되고 오답도 충분히 돼야 되고 이런 정도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더라 라고 하면 그거를 유지한 채로 진도를 빨리 뽑을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쪼개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빨리 뽑게 되면 선행을 나가도 배웠던 것들을 다 까먹어서 효과도 없고 실력도 안 오르고 나중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선행을 좀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학습 시간을 더 투자해서 선행을 나가는 거를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가령 평일까지만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우리 선행도 좀 같이 나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말에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추가로 공부하는 시간대 선행을 나가야 돼요. 기존에 완성도 있게 공부하는 거는 그대로 가고 주말에 추가로 공부하는 거죠. 아니면 여행이나 예체능 학원을 다녔던 시간들을 좀 줄이고 그 시간을 추가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추가로 투자되지 않고 기존의 것들을 쪼개서 선행이 진행이 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기고 선행은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빡세게 시키는 수학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행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습량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기존의 학습량을 쪼개서 하게 되면 무조건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빡세게 나가는 학원에서는 아예 다른 과목을 공부를 못하게끔 과도한 학습량을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가적인 선행도 하고 아이들 완성도 있게 현행이나 심화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학습하던 것을 쪼개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수학 숙제만 일주일 내내 해야지만 가능한 학습량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원 숙제도 못하고 다른 과목 공부도 못하는 거죠.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오늘은 왜 선행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기존에 학습하던 학습량을 쪼개서 절반은 뭐 현행, 절반은 선행 이렇게 나가면 무조건 현행도 실패하고 선행도 실패한다. 선행을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습량 대비 추가적인 학습량을 투자해서 선행을 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게 불가능하다? 그럼 선행을 못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현행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죠? 빡세게 시키는 대형학원 그런 데를 다녀서 다른 과목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수학만 하는 거죠. 수학만 하면 현행도 완성도 있게 하고 선행도 완성도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어렸을 때부터 노는 시간들을 희생을 해서 학습량들을 만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중학교 때 보통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과학 이런 과목별로 거의 고위 과정까지 완성한 최상위권 그룹들이 꽤 많습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남들 놀고 쉴 때 공부를 더 한 겁니다. 더 했기 때문에 그게 완성도가 된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학생들이 고2 과정까지 수학도 완성하고 과학도 완성하고 영어는 수능까지 완성했대.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정도 속도를 만들려고 기존의 학습량을 쪼개서 그렇게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도 안 되고 선행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